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었습니다. 화를 낸 적도, 다정한 말을 한 적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를 안 게 아니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마음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늘 가까운 사람을 가장 늦게 이해하곤 합니다. 특히 가족은 더 그렇죠. 늘 곁에 있다는 이유로 굳이 알려 하지 않게 되고, 늘 같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말이 없었던 한 아버지와 그 침묵을 오해한 한 아들의 늦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만 조용히 드셨고, 퇴근하고 들어와도 왔냐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그 침묵이 그저 무서웠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았고, 괜히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았죠.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아버지는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잘 봐도 잘했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실수했을 때도 심하게 꾸짖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시선이 싫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면 이해라도 쉬울 텐데, 아버지는 늘 감정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원래 표현이 서툴러.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표현이 서툰 것과 무관심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줄여갔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굳이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얇고 긴 벽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그 벽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익숙함이 이해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들이 성인이 된 뒤 두 사람은 더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졸업했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바빴고 저녁에는 지쳐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그 생활은 예전에 아버지가 하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늦게 들어와 대충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 했죠. 그때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흔한 한마디조차 아들에게는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밖에서 먹었어요. 짧게 대답하고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왠지 모를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 때문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는 날, 마주쳐도 눈을 피하는 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계절을 사는 것 같은 날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조금씩 늙어갔습니다. 어깨가 예전보다 굽었고 걸음도 전보다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변화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늘 거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늘 같은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무심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보지 않았고, 그래서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관계가 멀어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무관심이 오래 쌓일 때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는 연락은 어머니에게서 왔습니다. 크게 놀라지 말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그 한마디가 더 불안하게 들렸죠. 아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이상하게 감정이 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강한 사람 같았고 좀처럼 흔들리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생각보다 훨씬 작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늘 커 보이던 사람이 이상할 만큼 조용하고 작게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기운이 빠져 있었고 손등에는 얇은 핏줄이 선명했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아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도 어색했고
왜 아프셨냐는 말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아들을 본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은 늘 듣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평소와 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목 안쪽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은 겨우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을 더 하지 않았고 아들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 집 안에서의 침묵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무심함처럼 느껴졌다면 그날의 침묵은 너무 많은 말을 삼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그 조용함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병실에 앉아 있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졌고 병실 조명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손을 모은 채 침대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아들은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라는 듯 그저 담담하게 누워 있었죠. 문제는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수고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애쓴다는 말도 거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그 조용한 저녁에 아버지는 아주 담담한 얼굴로 그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 말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었던 날들, 겉으로 티 내지 않았던 지친 얼굴들, 실패하고 무너지고 애써 버티던 순간들이 모두 그 한마디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몰랐던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다는 걸.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었다는 걸. 그 순간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안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은 때로 긴 말보다 늦게 나온 한마디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 기다려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 아들은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출근을 해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 말을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괴로워졌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 왜 이제야 들은 걸까? 그리고 왜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까지 아픈 걸까?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단순하게 판단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말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심도 없다고 믿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한 사람의 방식으로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아들은 자기 기준으로만 그 사랑을 판단했던 겁니다. 그제야 오래전 장면들이 하나씩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말없이 들어오던 뒷모습, 비 오는 날, 젖은 신발을 벗고도 먼저 아들 방을 보던 눈빛, 실패했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던 얼굴, 그 모든 순간이 이제 와서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은 늘 이해한 뒤에야 기억을 다시 잊게 됩니다. 같은 장면인데도 마음을 알고 나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보이게 되죠.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늦었는지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늦게까지 밖에 머무는 일이 줄었고 괜히 집에 가고 싶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아버지에게는 일상이었고 그 일상 속에 아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일부러 거실에 앉았습니다. 딱히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같은 공간에 있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힐끗 바라봤다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선 안에 이전과는 다른 온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변화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장면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없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씩 두 사람 사이에 짧은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졌고 저녁에 들어올 때 왔냐라는 말이 덜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대화라고 부르기엔 짧았지만 그 짧은 말들이 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 하나를 꺼내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대화가 이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짧은 대답이 더 답답했을 텐데 이제는 그 짧은 말 안에 나름의 대답이 담겨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말이 적다고 해서 마음까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고 그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의 크기가 다른 건 아닙니다. 아들은 그 차이를 이제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들은 일부러 집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예전에는 쉬는 날이면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특별한 계획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냐? 짧은 질문이었지만 아들에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물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 길게 대답했습니다. 힘든 점도 고민되는 일도 처음으로 조금 솔직하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괜찮다. 그 말은 해결책이 아니었고 특별한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버틸 힘을 얻기도 합니다. 아들은 그날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 방식으로 곁에 있었던 것이라는 걸.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는 시간이 늘었고 같은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사람은 언제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아들은 더 이상 지나간 시간만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제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아무 프로그램이나 흘러나오고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문득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지금까지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그 작은 거리 하나가 이상하게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이런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장면들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길게 남는 것이 아니라 한 장면처럼 남는다고. 그리고 그 한 장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나누는 시간, 그것이 결국 가장 오래 남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고.